오늘 아침 별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무너진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거나 작은 실수 하나에 스스로를 한없이 몰아붙이거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데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고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여린 걸까 하고 자책한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작은 일에 몇 번이고 흔들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흔들린다는 것, 그게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 안에는 이유가 있고 구조가 있고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일상에서 바로 써볼 수 있는 마음의 균형 찾는 방법까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예민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흔들림의 뿌리는 성격이 아니라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오랜 시간 동안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진화해 왔습니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크게, 더 오래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비판 하나가 10개의 칭찬보다 더 강하게 마음에 남는 이유, 사소한 실수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도는 이유, 모두 이 부정 편향 때문입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위협적인 신호에 과민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도 뇌는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이성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순서가 반복됩니다. 흔들리는 건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나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자책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지금까지는 흔들림이 왜 생기는지 뇌의 구조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그 흔들림을 더 깊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 내면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세워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항상 잘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을 때 작은 실수 하나도 그 기준에 어긋난 것처럼 느껴져서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 높은 기준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린 시절 칭찬받기 위해 완벽하게 행동해야 했던 경험, 실수했을 때 심한 야단을 맞았던 기억, 아니면 언제나 강해야 한다는 주변의 기대 속에서 자란 환경. 이런 배경들이 쌓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주 높은 내면의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부족한 날이 있고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높으면 평범한 하루도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것, 그것이 흔들림을 줄이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지금까지는 내면의 기준이 흔들림을 어떻게 키우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주변 환경과 관계 속에서 생기는 흔들림의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는 경험,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별 뜻 없이 던진 말인데 가슴에 박혀서 그게 자꾸 떠오르고 잠도 잘 오지 않고 내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걸까 하고 스스로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이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얻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민감함이 지나쳐서 남의 말 한마디가 내 하루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대부분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서 충분한 안정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밖에서 그것을 채우려 하고 있다. 그 말 한마디가 크게 느껴지는 건 내 안이 지금 비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말이 흔들림의 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닿는 내 안의 빈 공간이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말과 시선이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그 흔들림을 잠재우는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들릴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억누르거나 아니면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거나. 그런데 두 방향 모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억누르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지고 휩쓸리면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 사이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알아차리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흔들리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면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충동적인 반응이 줄어들고 마음이 조금씩 안정을 찾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순간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손의 온도, 숨을 천천히 내쉬는 감각. 이렇게 몸으로 돌아오면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생각의 고리가 끊깁니다. 흔들림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리되 쓸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마음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지, 그 안에 담긴 뇌의 구조와 내면의 기준, 그리고 타인의 말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세상에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흔들림이 삶 전체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잠깐 멈추고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신호입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흔들렸다고 해서 내일도 흔들릴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고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린 뒤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단단한 삶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